안녕하세요. 이대용입니다. 숫자로 보는 의학적 운동 전, 후의 영양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후에 어떤 분들이 영양 섭취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운동 후 영양 섭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중과 근육량을 늘리려는 사람은 운동 후 영양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 심한 피로를 느끼는 사람도 꼭 영양 섭취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인터벌, 크로스핏과 같은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도 꼭 운동 후에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운동 후 바로 식사가 불필요한 사람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강도 이하의 운동을 하고 살을 빼는 게 최우선인 사람. 여기서는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운동 강도가 일단 중강도 이하로 하셨었고, 그리고 지금 다이어트가 목적이다 하신 분들은 운동 후에 바로 식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을 빼는 게 목적인데 운동 강도가 중강도 이상 운동을 했다. 그러면 운동 후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뇨 환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 후 바로 식사하시는 것이 불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소화력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 이런 분들은 운동 후에 바로 식사를 하시면 불편감을 느끼시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운동 후 영양 섭취가 꼭 필요한 사람과 운동 후 식사가 불필요한 사람.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 후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숫자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섭취량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은 30분 이내로 해주시는 게 기회의 창이 열려서 GLUT4라는 우리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이 GLUT4들이 많이 생성이 돼서 이때는 인슐린이 없이도 탄수화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의 창이 30분에서 2시간 내에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체중 1kg당 0.5에서 0.7k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로는 고구마, 감자, 바나나, 스포츠 음료 이러한 것들이 좋고요. 그 흡수가 빠른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70kg이면 70 곱하기 0.5에서 0.7이니까 약 40g의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3에서 0.5kg의 단백질을 체취해 주시면 됩니다. 종류는 달걀, 연어, 닭가슴살,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70g의 체중이다. 그러면 70 곱하기 0.3, 0.5 하면 대략 한 20g의 단백질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단백질 20g을 섭취하려면 닭가슴살은 100g을 섭취를 해야 되고, 달걀은 보통 크기 하나에 한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4개 정도의 달걀을 섭취해 주시면 20g의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셔서 단백질 20g을 섭취하려고 닭가슴살을 20g 드신다든지 달걀을 20g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시거나, 또 어떤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잘못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단백질 20g을 섭취하기 위해선 닭가슴살 100g, 달걀 4개, 단백질 보충제 이런 성분표 보시면은 거기에 써있는 단백질은 20g이 써있으면 그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 전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먼저 4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시간이 빠듯해도 운동 전에 챙겨 먹는 게 나은 경우, 첫 번째로는 몸무게를 늘리려는 사람은 꼭 운동 전에 영양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중 유난히 빨리 지치는 사람, 운동 중에 피로감이 몰려오고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신 분들은 운동 전 영양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당뇨 환자,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고 그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운동 전에 영양 섭취를 하실 것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양 섭취가 필요 없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살을 빼는 게 최우선인 사람. 그러니까 다이어트 목적이신 분들은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영양 섭취가 굳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고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영양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저는 다이어트 목적이신 분들이 고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중강도 이하의 운동을 하시고 운동 전후에 영양 섭취를 안 하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벌 서킷 트레이닝 운동을 하는 사람. 자, 인터벌과 서킷 트레이닝 운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할 때 막 최대한으로 달렸다가 한 1분 정도 천천히 달렸다가 또 최대한으로 1분 달렸다가 1분 정도 천천히 달렸다가 이렇게 최고강도로 갔다가 중강도로 갔다, 최고강도로 갔다, 중강도로 갔다. 서킷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스쿼트를 막 20개 하고 제자리 뛰기를 막 하고 또 런지를 막 20개 하고 다시 막 제자리 뛰기를 하고 이런 식의 운동, 서킷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영양 섭취를 하면 이러한 종류의 운동이 속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운동 중에 구토를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양 섭취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 이런 경우 영양 섭취가 필요 없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낮은 강도로 중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영양 섭취를 안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인터벌 서킷 트레이닝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 두 가지가, 고강도는 음식을 먹으라고 돼 있고 서킷 트레이닝 인터벌은 영양 섭취가 필요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고강도의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허헉거리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하기 어려운 정도 이상의 강도로 쭉 하셔야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무거운 무게로 8개 이하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게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러한 경우가 고강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강도긴 하지만 인터벌과 서킷 트레이닝은 갑자기 운동 강도를 확 올렸다가 살짝 낮췄다가 확 올렸다가 살짝 낮췄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소화에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 섭취를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고강도로 무게를 올려서 운동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무게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양 섭취를 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운동 효과를, 무게를 더 올리면서 고강도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전 영양 섭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체중 1kg당 1g을 드시면 되고, 단백질은 체중 1kg당 0.3g을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kg인 사람은 탄수화물을 체중 1kg당 1g이니까 70g을 드시면 되고, 단백질은 70kg인 사람이 0.3을 곱해서 21g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탄수화물은 65%, 단백질은 20%, 지방은 10% 정도의 구성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이제 밥 한 공기 210g, 식당에서 주는 밥이나 햇반 이런 거 210g 보시면 그 밥 한 공기가 270칼로리고요. 탄수화물은 61g이 들어있고, 단백질은 5g이 들어있고, 지방은 0.7g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보통 이제 50g 정도의 크기를 봤을 때 72칼로리를 내고, 탄수화물은 0.7g이 들어있고, 단백질은 6g, 지방은 4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kg인 사람이 운동 전에 영양 섭취를 한다고 봤을 때 밥 한 공기와 달걀 3개 정도를 드시면
탄수화물 70g, 단백질 21g 정도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에 맞게끔 계산을 하셔서 운동 전에 내가 운동 전 영양 섭취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면 그 양에 맞게 영양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전 영양 섭취와 운동 후 영양 섭취 어떤 사람들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시라는 참고용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날의 컨디션이나 운동 강도 그리고 식사량 이러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대적인 값을 항상 이렇게 챙겨 먹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내가 너무 조금 기준에서 너무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또 항상 내 컨디션이나 운동 강도나 식사량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하나의 기준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영양 섭취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그때 내 운동 목적에 따라서 영양 섭취를 다양하게 해주시면서 건강하게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